네, 여러분 일주일 동안 잘 지내셨습니까? 이제 날씨가 좋아지니까 사업도 너무 번창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2년 이상 지속됐던 코로나로 인한 어떤 비대면 문제가 이제 해결이 거의 다 됐죠. 이제 거의 일상생활로 되돌아가는 그런 아주 좋은 시점에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사업도 이전부터 훨씬 더 번창하고 두 배, 세 배, 아니 10배 이상 성장할 수 있는 멋진 계기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렇게 믿으시죠? 예, 그런 의미에서 손을 한번 크게 한번 흔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지난주까지 제가 이제 계속 이야기했던 게 뭐냐면은, 고객을 상담할 때 어떻게 상담할 것인가, 거기에 대한 어떤 단계를 제가 설명을 쭉 해드렸는데요. 다시 한번 리뷰를 한다면은, 자, 1단계로, 진정성 있는 관심과 사랑을 가져야 된다. 그냥 형식적으로 뭐 제품 하나 팔아보자 이런 마음이 아니라 정말 내 아이를 키우는 것처럼 내 새끼를 키우는 것처럼 이렇게 엄마가 아기를 바라보는 그 마음으로 고객을 대해야 된다는 이야기죠. 이 아기를 바라보는 엄마 마음은 진정한 그 사랑이기 때문에 아기는 엄마의 그 사랑을 믿고 신뢰하니까 엄마가 시키는 모든 걸 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엄마의 사랑 안에서는 아기는 모든 것들이 다 녹아 없어집니다. 그 불평 불만 뭐 쉽게 말하면 그 어릴 때의 그 모든 말썽도 엄마 사랑 앞에서 다 녹아서 정말 얌전하고 착한 아이로 성장하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이 어떤 고객의 그 거절이나 저항이나 고객의 비난, 비판, 불평, 불만도 여러분들이 이제 엄마와 같은 그런 정말 진정성 있는 사랑과 관심으로 바라본다면은 모든 고객이 여러분들 사랑 안에서는 다 녹아 없어진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진정성 있는 관심과 사랑이 참 중요하고, 그다음 2단계로는 고객이 어떤 사람인지 관찰을 해야 된다. 그래서 관찰. 이 관찰하는 능력을 이제 우리 영어로는 캘리브레이션, 이른바 식별 능력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감각적인 민감성을 가지고 이 고객이 어떤 마음을 갖고 있고 어떤 니즈를 갖고 있고 어떤 욕구를 갖고 있고 또 어떤 도움을 필요로 하는 사람인지, 그리고 어떤 성격은 어떤 성격이고 기질은 어떤 기질이고 이 사람은 또 어떤 취향을 갖고 있고 이 모든 것들을 파악할 수 있는 능력이 필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요즘은 둔감하면 절대 성공할 수가 없습니다. 자, 예민해야 됩니다. 예민하다라는 게 나쁜 쪽으로 예민한 게 아니라 사람을 살필 수 있는 그 예민한 감각을 가져야 된다는 얘기죠. 분위기도 잘 살피고 그 마음도 잘 살필 수 있는 그런 예민한 감각, 이 예민한 감각을 가져야 됩니다. 눈치가 빨라야 된다 이 말이죠. 눈치. 둔감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관찰할 수 있는 그런 예민한 감각이 두 번째로 참 중요하다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렇게 사람을 잘 관찰하다 보면은 그 사람한테 어떻게 맞출 수 있는지가 참 쉬워집니다. 어떻게 맞출 수 있을까? 그 사람 가치관에 맞출 수 있고, 그 사람 취향에 맞출 수 있고, 그 사람의 어떤 뭐 니즈나 욕구에 맞출 수 있고, 이렇게 이제 그 사람한테 맞춰야 되는 거죠. 심지어는 비언어적인 모든 메시지에도 맞출 수 있어야 돼요. 뭐 같은 눈빛, 같은 표정, 같은 뭐 목소리 톤, 같은 말하는 속도, 이 모든 걸 맞출 수 있어야 된다는 얘기죠. 그건 뒤에서 제가 이제 레포 파트에서 다시 강조를 할 겁니다. 어쨌든 이렇게 이제 3단계로 맞추기가 진행이 되어야 된다. 충분히 맞추다 보면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사람 마음이 열린다는 거죠. 자기한테 잘 맞춰주는 사람을 싫어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내 이야기를 귀담아 들어주고, 자, 내 마음을 알아주고, 자, 나의 취향에 맞춰주는 사람 누가 싫어하겠습니까? 그래서 맞춰주면은 마음이 열리고, 마음이 통하고, 믿고 신뢰할 수 있는 관계가 되는데, 이걸 뭐라고 하느냐? 레포. 레포가 형성되었다. 그러니까 레포가 형성되었다. 그러니까 레포라는 단어로 이제 기결이 됩니다. 그러니까 레포가 형성되었다는 이야기는 고객이 내 영향권 안에 들어왔다는 이야기예요. 마치 철이 자기장 안에 들어왔다는 이야기야. 자석이 철을 끌고 가기 위해서는 철이 자기장 안에 들어와야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들도 고객을 끌고 가기 위해서는 고객이 내 영향권 안에 들어와야 돼요. 그러니까 내 영향권 안에 들어와 있는 상태를 뭐라고 하느냐? 레포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이제 영양권 안에 들어오면은 여러분들 뭐 제품을 설명하고 고객을 이끌어가는 게 아주 쉬워집니다. 어떤 이야기든지 내 말을 들을 수 있는 상태가 되어 있기 때문에 이제는 인체 정화를 이야기할 수도 있고 뭐 효소식, 뭐 디플러서, 뭐 효소차 뭐든지 가능합니다. 뭐든지. 뭐 책을 읽으라 책을 빌려줄 수도 있고요. 우리 김세인 회장님 또 줌 강의에 초청을 할 수도 있고 이 말통 뭐 다 가능합니다. 이때 이제 여러분들 프로모션을 하는 겁니다. 이끌기를 하는 거예요.
이끌기는 어려운 게 아니에요. 이끌기는 그 고객한테 맞는 제품이나 맞는 강의나 맞는 책이나 맞는 시스템이나 고객한테 필요한 부분들을 프로모션 합니다. 프로모션은 어떤 의미냐면은 적극적인 추천을 한다 그런 뜻이죠. 적극적인 추천을 한다. 근데 그 고객한테 맞는 방식으로 적극적인 추천을 하는 거죠. 모든 이야기를 다 할 필요가 없어요. 당뇨가 있는 사람은 당뇨를 강하게 이야기해 주시면 돼요. 뭐 이 사람 비만을 해결해야 된다. 그럼 비만을 이야기하면 되는 겁니다. 뭐 심혈관이 문제다. 심혈관 관련된 그런 팁을 이야기를 해주는 거죠. 이렇게 이제 그 고객한테 맞는 그 니즈 욕구에 맞는 그런 프로모션을 충분히 해주면은 고객은 아마 따르고자 할 겁니다. 그러면 마지막 단계로 뭐가 일어나죠? 바로 이제 변화가 일어나는데, 변화가 일어난다는 이야기는 다른 말로 즉 계약 체결이 되고 매출이 일어난다 이런 뜻이죠. 자, 이렇게 이제 6단계로 가는 겁니다. 다시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자, 진정성 있는 관심과 사랑을 가졌어요. 1단계. 2단계, 자, 예민한 감각을 가지고 관찰을 했습니다. 3단계, 저 고객한테 맞추기를 했어요. 충분히 맞추기를 하니까 4단계, 레포가 형성되었다. 즉, 고객이 내 역량권 안에 들어왔어. 그러니까 5단계는 뭐가 됩니까? 자, 프로모션, 이른바 이끌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6단계로 변화가 일어난다. 이른바 결과가 나온다라는 거죠. 자, 이 구조 이해가 되시는지 모르겠네요. 이해가 되시면 손 한번 흔들어 주세요. 자, 지금 이제 이 6단계에 있어서 뭘 진행하고 있냐면은 지난주에 이제 그 진정한 관심과 사랑을 어떻게 가질 것인가의 문제에 있어서 잘 들어야 된다. 귀담아 잘 들어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제가 들을 청자를 가지고 제가 충분히 설명을 해드렸습니다. 기로는 임금님의 기로 들으라. 네. 교수님 PPT 혹시 띄워주셔야 되시나요? 예, 띄워드려야 됩니다. 자, 조금 이따 띄워드릴 겁니다. 네, 안 떴습니다. 네네. 자, PPT 조금 이따 띄워드릴 거예요. 네. 어쨌든 귀담아 들으라. 임금님의 기로 귀담아 들으라. 두 번째는 눈으로는 하나부터 1까지 그 사람 마음을 살피면서 들으라. 그리고 이 마음은 내 마음이 아니라 상대방 마음을 공감하면서 들으라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입으로는 귀로 들었던 내용과 눈으로 관찰한 내용과 마음으로 공감한 이 모든 내용을 자 입으로 자 리액션을 하면서 즉 반응을 보이면서 들어야 된다. 그 이야기 했죠. 그래서 이제 그 반응을 보이는 부분을 우리는 이제 리액션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리액션, 반응을 보인다. 자, 반응이 없는 대화는 이른바 우리 노래에 보면은 반주가 없는 음악하고 같아. 여러분 반주가 없이 노래 부르려면 어떻습니까? 자, 반주 없는 음악 속에 이제 노래 부르기 힘들죠. 근데 여러분들이 대화를 할 때 리액션이 없어. 즉 반응을 해주지 않아 아무도. 그때 혼자 막 이야기하려면 얼마나 힘듭니까? 그래서 이제 대화가 제대로 진행이 되려면 누군가 리액션을 해줘야 되는데요. 즉 입으로 맞장구를 쳐주고 뭐 질문도 해주고 반응을 보여줘야 되는데 이걸 이제 오늘 한번 배워볼 거예요. 그걸 뭐라고 하느냐면은 백트래킹이라고 합니다. 백트래킹. 자, 화면 띄워드릴 테니까 한번 보세요. 자, 백트래킹. 자, 이 백트래킹은 어떤 의미냐면 이제 백트랙하면 발자국을 따라가다 이런 뜻이에요. 이거로 백트랙 발자국을 따라가다. ing가 붙었으니까 뭡니까? 발자국 따라가기. 즉 발자국을 따라가면서 말하기 이 말이에요. 발자국을 따라가면서 말을 한다. 즉 상대방 말을 따라가면서 말을 해주는데 상대방 말에 맞게 뭐 반복을 해주거나 바꾸고 말을 하거나 요약을 하거나 공감을 하거나 이렇게 리액션 반응을 보인다는 뜻입니다. 자, 이걸 오늘 한번 배워보는 거예요. 자, 첫 번째 뭐가 있냐면은 반복하기라는 게 있습니다. 반복하기는 아주 쉬워요. 상대방의 말을 그대로 반복해 주는 겁니다. 자, 예를 들어서 A가 요즘 왠지 살맛이 안 납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자, 요즘은 왠지 살맛이 안 난다고요? 이렇게 반복을 해준다는 이야기죠. 자, 요즘 날씨가 좋기 때문에 아마 첫 만나면 이런 이야기 할 겁니다. 자, 오늘 날씨 참 좋네요. 오늘 날씨 참 좋네요 라고 A가 이야기했어요. 그럼 여러분들이 예, 날씨 참 좋아요. 이렇게 맞장구를 한번 쳐주는 겁니다. 자, 이렇게 내가 한 말을 누군가가 맞장구를 쳐주면은 반복을 해주면은 마음이 어때요? 야, 저 사람은 내 마음을 아는구나. 저 사람도 내 마음과 똑같은 마음이네. 우리는 잘 통하네. 이런 느낌 들지 않아요? 그렇죠? 자, 우리는 항상 상대방과 내 마음이 같다라는 걸 증명해야 돼. 나는 당신과 같은 마음이에요. 이걸 계속 증명을 해줘야 된단 말이에요. 왜냐면은
자, 공통점, 같은 점이, 비슷한 점이 많아질수록 사람은 편안해지고 믿음 신뢰도가 높아간다 이 말입니다. 자, 그래서 날씨가 참 좋네요 할 때, 예, 날씨 참 좋아요 라고 이야기를 하면은, 아, 저 사람과 나는 같은 마음이구나. 그래서 마음이 편안해지고 믿음 신뢰가 구축이 된다 이 말이죠. 또 이제 파비스 가족끼리 이제 이렇게 만났다고 생각을 해봐요. 아, 요즘은 사업이 너무 잘 되는 것 같아요. 이렇게 얘기한다면, 아, 맞아요. 사업이 잘 진행되는 것 같아요. 이렇게 이야기를 한단 말입니다. 자, 이제 코로나 비대면 접촉이 해제가 되었으니까 사업이 잘 될 것 같아요. 예, 맞아요. 사업이 참 잘 될 것 같아요. 자, 이런 식으로 이제 반복을 해주는 거죠. 너무 쉽지 않나요? 자, 이해가 됐으면 손 한번 흔들어 줍니다. 좋아요. 근데 모든 말에 이렇게 반복을 하면 안 돼요. 타이밍에 맞게 반복을 해야 돼. 모든 말을 다 따라하다 보면 사람들이 짜증이 나요. 왜 저 사람은 내 말을 다 따라하지? 이렇게 되면 안 된다는 거죠. 항상 그래서 이제 그 반복을 하는 것도 타이밍을 보는데 어떻게 반복을 하느냐면은 한 40초 단위로 40초. 40초가 중요해요. 40초 단위로 말이 끊겨질만 하면은 자, 중간에 한번 반복을 해주거나 이렇게 반응을 보인다 이 말이에요. 지난 시간에 제가 1, 2, 3 합법 이야기했죠? 1, 2, 3 합법 기억이 나시나요? 이런 뭐냐면은 내 이야기는 1분 이내로 끝난다. 내 이야기는 1분 이내로 끝낸다. 그리고 이는 뭐냐? 상대방이 나보다 2배로 더 많은 이야기를 하도록 도와준다. 세 번째 3은 2분 안에 3번씩 참여해서 반응을 보인다 그랬어요. 2분이라면은 120초인가? 120초 안에 그러니까 이제 3번씩 반응을 보이니까 40초 단위로 반응을 보여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람이 그냥 반응 없이 한마디 이야기하려면은 40초까지는 그냥 한마디 이야기하는 게 쉽습니다. 근데 전혀 반응이 없는데 뭐 1분, 2분, 3분, 5분 혼자 계속 이야기하는 건 쉽지가 않아요. 되게 이제 한 40초 정도 이야기하고 나면 말이 끊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40초 정도 되는 시점에 반응을 보이는데 그때 오늘 배우는 반복하기라든지 뭐 바꾸고 말하기, 요약하기 이런 쪽으로 반응을 보여주라는 뜻이죠. 그러니까 모든 말을 다 따라하는 게 아닙니다. 잘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한 40초 단위로 반복을 해주라. 그래서 오늘 날씨가 참 좋네요 하면 예 맞아요 오늘 날씨가 참 좋아요 이런 식으로. 자, 오늘은 왠지 모르게 사업이 잘 될 것 같아요. 예 맞아요 사업이 참 잘 될 것 같아요. 자, 이런 식으로 말하는 걸 반복하기라고 합니다. 두 번째를 하나 더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 바꾸어 말하기. 저것도 이제 1번하고 좀 비슷한데 이제 바꾸어 말하기는 상대방의 말과 내용은 똑같은 말인데 내용은 비슷한 내용인데 그 말의 어떤 언어의 사용을 내 방식대로 다시 바꿔서 말을 하는 겁니다. 자, 내용은 비슷한 내용인데 자, 언어의 사용은 내 언어의 사용을 자, 내 언어를 사용한다 이 말이에요. 내 방식대로 내 언어를 사용한다. 자, 그럼 한번 봐봐요. 저는 이제 직장 생활에 실정이 나서 도저히 더 이상 다니기가 싫어요 라고 이제 A가 이야기를 합니다. 이때 B가 그러니까 당신의 얘기는 직장 생활에 관한 거의 한계에 도달했다는 뜻이군요. 어떻습니까? A, B 내용을 보니까 내용은 비슷하죠. 내용은 비슷한데 이제 B가 A의 그 말을 자기 방식대로 한번 바꾸어서 이야기를 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그 대화법은 어떤 식으로 이제 이야기가 되느냐면은 당신은 지금 뭐뭐라고 말하고 있군요. 또는 바꾸고 말하면 뭐뭐라는 말씀이죠. 그러니까 당신의 생각으로는 뭐뭐라는 이야기군요. 와 같은 이제 그런 합법을 사용을 하죠. 자, 예를 들어서 이제 여러분들 파비스 이제 팀끼리 만났어요. 아,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한 2년 이상 계속 비대면 접촉이 진행되다 보니까 사업이 많이 힘들었는데 이제 그 모든 게 해제가 되었으니 앞으로는 사업이 너무너무 잘 될 것 같네요. 라고 이제 A가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B가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당신의 얘기로는 이제 사업의 환경이 좋아졌으니까 사업이 너무 잘 될 거라는 말씀이군요. 자, 이렇게 말할 수 있죠. 자, 내용은 비슷하단 말이에요. 내용은 비슷한데 어떤 말의 쓰임새, 언어의 사용은 자기 방식대로 바꿔서 말을 했다. 뭐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마세요. 어쩌면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많이 사용하고 있는 화법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어쩌면은 확인하는 차원에서도 보셔도 됩니다. 어쨌든 이제 바꾸고 말하기는 당신의
당신의 의견으로는 뭐뭐라는 이야기군요. 바꾸고 말하면 뭐뭐라는 말씀이죠. 당신은 지금 뭐뭐라고 말하고 있군요. 라는 방식대로 말을 한다 이 말이죠. 이번에는 이제 3번을 한번 보겠는데 요약하기. 요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요약하기. 이걸 여러분들이 잘 하셔야 돼요. 우리가 고객 상담하다 보면 고객이 아주 긴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뭐 인생 살아온 이야기를 뭐 3분, 5분, 10분 이상 계속 할 수 있거든요. 뭐 제가 옛날에 몸매가 참 날씬했는데 어느 순간에 뭐 자 탄수화물에 많이 빠져서 탄수화물 중심으로 식사를 많이 하고 또 야식도 많이 먹고 운동을 안 하다 보니까 뱃살이 너무너무 많이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제가 살을 빼야 되겠다는 생각으로 이런저런 다이어트는 다 해봤는데 그때뿐이고 계속 요요 현상으로 다시 살이 찌고 이렇게 반복이 되면서 지금은 다이어트 하기 이전보다 훨씬 더 살이 쪘어요. 큰일 났어요. 뭐 예를 들어서 이제 이런 이야기를 했다고 가정해봐요. 그러면 이제 야 여러분들이 그 이야기 듣고 있다가 그러니까 지금 우리 스님 말씀을 요약해보면은 옛날에는 건강하셨다는 말씀이잖아요. 근데 이제 어떤 식습관이 잘못되어 가지고 야식도 많이 먹고 또 탄수화물 중심으로 식사를 많이 하고 운동도 안 하다 보니까 살이 많이 쪘다는 말씀이네요. 그리고 이런저런 다이어트 시도를 많이 했는데 효과가 없었다는 그런 말씀을 하신 것 같은데 제가 말씀 잘 이해했나요? 자 이렇게 이제 요약을 해주는 거예요. 요약. 그러니까 고객의 이야기를 다시 한번 요약 정리를 해주라 이 말입니다. 이해되시나요? 자 요약을 하고 난 다음에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예, 그 말씀에 충분히 공감합니다. 자, 그 말씀에 충분히 공감합니다. 또는 그 말씀 참 잘 들었습니다. 또는 그 말씀 들으니까 제 마음이 많이 아프네요. 이렇게 이제 공감하는 표시를 하라는 이야기죠. 자, 그 말씀 참 잘 들었습니다. 또는 그 말씀에 충분히 공감합니다. 그 말씀 들으니까 제 마음이 많이 아프네요. 자, 충분히 선생님 말씀을 공감할 수 있어요. 뭐 이와 같은 그런 공감형 표현을 하는 게 중요하다는 이야기죠. 그 다음에 어떤 말을 하냐면 그리고 저의 의견을 덧붙여 말씀드리면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자, 이 말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리고 저의 의견을 덧붙여 말씀드리면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 다음에 이제 우리 여러분들이 이제 하고 있는 그 파비스 인체 정화나 효소식에 대한 이야기를 해야 된단 말이에요. 여기서 그리고 저의 의견을 덧붙여 말씀드리면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 그리고라는 단어가 굉장히 중요해요. 그리고 여러분 그리고 다음에는 찬성 의견이 나올까요? 반대 의견이 나올까요? 그리고 다음엔 찬성 의견이 나오죠. 근데 보세요. 그러나 그렇지만 하지만 그게 아니고 뭐 이와 같은 말 다음에는 뭐가 나오죠? 반대 의견이 나오잖아요. 반대 의견. 그래서 이제 그렇지만 하지만 그게 아니고 이런 말을 들으면 이미 여러분들 마음이 긴장을 해버려요. 긴장을. 저 사람 반대 의견을 내세우겠구나. 이제 내 마음을 닫고 좀 경계를 해야 되겠네. 저 사람한테 어떻게 내가 저항을 할 것인지 어떻게 반박할 것인지 내가 좀 조심해서 들어야 되겠네. 뭐 이런 마음이 들지 않아요? 근데 이제 그리고란 단어가 나오면은 그리고 다음에는 되게 찬성 의견이 나오기 때문에 전혀 경계할 필요가 없잖아. 이제는 마음을 열고 편안하게 한번 들어봐야지. 저 사람 이야기를 받아들여야지. 이런 마음으로 이제 마음이 열린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떤 고객의 이야기에 대해서도 그렇지만 하지만 그게 아니고 이런 단어를 쓰시면 안 된다는 이야기죠. 자, 대화할 때 절대 그렇지만 하지만 그게 아니고 이런 말을 쓰시면 안 돼요. 뭐 이해하지만 이것도 안 돼요. 이해하지만 아니에요. 그렇지만 아닙니다. 하지만 아니에요. 그런데 아니에요. 이런 말은 다 없애버려야 돼. 자, 반드시 그리고라는 합법을 써라. 그리고 저의 의견을 덧붙여 말씀드리면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제가 파비스 애니원 회사에 들어와서 지금 일을 한 지가 거의 5년 이상이 넘었는데요. 우리 선생님과 같은 분을 정말 많이 만났습니다. 거의 아마 수십 명을 제가 만났을 겁니다. 대부분의 이 고객님들이 선생님과 비슷한 이야기를 하세요. 근본 문제는 뭐냐면은 바로 건강 습관을 바꾸지 않는 상태에서 단지 살만 빼겠다라는 그런 단기적인 목적으로 다이어트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살 빠지는 것은 따라오는 겁니다. 우선은 우리 위장, 소장, 대장 이 소화기관에 잘못되어 있는 어떤 유해균과 유익균의 그 균형을 잡아주는 게 참 중요하지 않습니까?
뭐 숙변도 제거하고 그래서 이 소화기관이 정상적인 기능을 할 수 있도록 이 위장, 소장, 대장에 대청소를 해야 된다는 얘기. 대청소. 이 소화기관이 좋아지면 당연히 혈액순환이 좋아지지 않나요? 그쵸? 자, 혈액순환이 좋아지면 당연히 당뇨도 없어지고 고혈압도 없어지고 신장 기능 뭐 다 좋아집니다. 살은 덤으로 빠진다 이 말이죠. 그래서 근본적인 거는 건강 습관을 만들어야 되는데 대부분이 건강 습관을 만들지 않고 무리하게 살 빼는 데만 집중이 되어 있더라는 거죠. 고객님도 그런 거 같네요. 뭐 예를 들어서 이렇게 본인이 이야기를 했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자고요. 그럼 고객이 이야기를 잘 들을까요? 안 들을까요? 잘 듣겠죠. 왜냐하면은 고객의 이야기를 존중해 줬지 않습니까? 자, 다시 한번 보세요. 지금까지 고객님이 하신 말씀을 요약 정리해 보니까 이렇고 저렇고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 말씀에 충분히 공감합니다. 그리고 저의 의견을 덧붙여 말씀드리면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제가 파비사 애니원에 들어와서 일을 한 지가 5년 이상이 넘었는데 어쩌고저쩌고 쭉 가는 거죠. 자, 요약하기는 이렇게 이제 그 고객을 상담하는데 굉장히 효과적인 기법이 되겠는데요. 여러분들이 마음이 급하면 절대로 성공할 수가 없습니다. 자, 고객의 이야기를 귀담아 들어주면서 충분히 공감을 해주고 그러면서 여러분들 이제 이야기를 할 때는 바로 여러분들 의견을 이야기하지 말고 고객의 이야기 다시 한번 요약 정리를 해주는 거죠. 지금까지 하신 이야기를 정리해 보면은 세 가지를 이야기하신 것 같은데 1번, 2번, 3번 이런 이야기를 하셨어요. 그 말씀에 충분히 공감합니다. 자, 이렇게 공감 표시를 하고 그리고 저의 의견을 덧붙여 말씀드리면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자,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이거 이해되셨으면 손 한번 흔들어 줍니다. 요것만 잘 하셔도 여러분들 고객 상담에 절대 실패할 수가 없어요. 잘 하시기 바라고요. 이번에는 이제 그보다 더 중요한 공감을 한번 배워보겠습니다. 공감. 지난주에도 공감적 경청을 굉장히 제가 중요하게 다뤘는데 이제 공감이 뭔가 봅니다. 자, 공감은 내 신발을 벗고 상대방의 신발을 신어보는 것이다. 공감은 심리적으로 신선한 산소를 제공해 주는 것이다. 왜 공감이 중요하냐면요. 자, 이 세상의 80%의 사람은 심리적으로 산소가 부족합니다. 심리적으로 산소가 부족하다 이 말이에요. 다른 말로 이야기한다면은 이 세상의 80%의 사람들은 호수물에 빠져서 허우적대고 있어. 살려주세요, 살려주세요. 저는 숨을 못 쉬어요. 제발 물에서 빠져나올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이렇게 허우적대고 있다 이 말이에요. 물에 빠져서 숨을 못 쉬는 것만 숨을 못 쉬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 마음도 숨을 못 쉴 수가 있습니다. 외롭고 고독하고 이 세상에 나 혼자만 버려진 것 같고 내 주변에 내 마음을 아는 사람이 아무도 없는 것 같고 나 혼자 이 세상에 동떨어져 있는 그런 느낌 있지 않습니까? 이런 느낌이 있으면은 숨을 못 쉬는 거예요. 그래서 80%의 사람들은 심리적으로 숨을 못 쉬고 있다. 이걸 여러분들 이해를 하셔야 돼요. 다르게 표현한다면 여러분들이 그만큼 사업하기가 쉬운 겁니다. 80%의 사람들이 숨을 못 쉴 때 숨을 쉴 수 있도록 도와줄 수만 있다면 숨을 쉴 수 있도록 도와줄 수만 있다면 사업이 너무나 잘 되지 않겠습니까? 자, 여러분들은 고객에게 숨통을 틔워줘야 돼요. 숨쉬지 못하는 고객에게 숨통을 틔워줘야 된다 이 말이에요. 숨통을 틔워주는 게 어려운 게 아니에요. 바로 그 마음에 신선한 산소를 제공해 주는 겁니다. 신선한 산소는 다른 말로 바로 공감을 표현해 주는 것이다. 자, 80%의 사람들은 왼쪽 가슴에 뭐가 있냐면 이런 표가 있습니다. 나는 이해받고 싶어요. 나는 이해받고 싶어요. 나는 사랑받고 싶어요. 내 마음을 알아주세요. 내 편이 되어주세요. 나를 중요한 사람으로 인정해 주세요. 자, 이런 표가 있단 말이에요. 자, 이런 표가 있는데 여러분들 그 이런 표를 보지 못하고 계속 그분들에게 뭔가를 가르치려고 하고 충고하려고 하고 자, 그분들한테 어떤 명령을 하고 지시하고 이끌고 이렇게 하면 어떻게 될까요? 더 숨통을 조이는 겁니다. 그래서 먼저 그 사람들의 이런 표를 읽어주는 겁니다. 자, 이해받고 싶어요 할 때 이해를 해주는 거예요. 제 편이 되어주세요 할 때 편을 들어주는 겁니다. 제 마음을 알아주세요 라고 할 때 마음을 알아주는 겁니다. 그 어려운 게 아니죠. 여러분들이 이미 아기를 키울 때 엄마의 역할을 충분히 다 잘했기 때문에 엄마가 아기를 키우는 그 마음으로 고객을 본다면 어렵지 않습니다. 엄마가 아기의 마음을 잘 공감해주고 알아주었던 것처럼 여러분들 또한 여러분들의 고객을 아기라고 생각하고 이렇게 알아주는 거예요.
자, 그러면 공감을 어떻게 할 것이냐? 첫 번째는 상대방을 이해하려는 의도를 가지고 경험을 해야 됩니다. 난 당신을 이해를 하겠습니다. 이게 잘 안 되면 마음속으로 한 5번 정도 반복하세요. 나는 당신을 이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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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마음속으로 한 5번을 반복을 해요. 또는 이런 말을 해도 돼요. 나는 당신의 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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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한 5번 정도 마음속으로 반복을 하고 그 사람과 대화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그 사람 중거 틀 속에 들어갈 수가 있다. 중거 틀이라는 것은 그 사람의 어떤 마음의 틀, 마음의 관점을 이제 알 수가 있는데요. 사람마다 자기만의 마음의 틀이 있잖아요. 즉 주관, 자기만의 주관을 갖고 있다는 거죠. 주관적인 어떤 마음의 틀이 있는데 그 틀 속에 들어가서 세 번째, 그 상대방의 관점으로 사물을 볼 수 있어요. 아, 이 사람 입장에서는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구나. 이 사람 입장은 이런 식이구나. 이 사람 입장이 좀 부정적인 부분도 있지만 좀 비판적이네. 뭐 이런 입장을 이해할 수 있겠죠. 아, 이 사람 입장에서는 이렇게 참 많이 마음이 슬프고 외로웠구나. 이 사람 입장에서는 이 세상이 굉장히 힘들고 자 부정적이고 정말 살고 싶지 않은 세상일 수도 있겠네. 이 사람 입장에서는 사람을 믿고 신뢰하는 게 쉽지 않겠네. 이런 그 사람의 관점을 이해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 사람 관점을 통해서 이제 그 사람 감정을 깊이 이해를 하는 거죠. 감정. 자, 이 사람이 참 슬프다. 이 사람이 요즘은 뭐 좌절감에 빠져 있다. 이 사람이 살고 싶은 생각이 없다. 이 사람이 죽고 싶다. 이런 감정들을 이해할 수 있지 않나요? 이 감정들을 이해하게 되면은 마지막 5번째, 그 이해한 감정을 서로 나눌 수가 있다는 거죠. 어떻게 나누냐면, 선생님 그런 상황에서 정말 많이 힘드셨군요. 아, 그런 상황에서는 정말 죽고 싶은 생각이 들었을 것 같아요. 자, 그런 상황에서는 정말 그 사람이 너무나 얄밉고 정말 화가 났을 것 같아요. 뭐 이런 감정을 나눌 수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공감은 이런 5가지 단계로 가는 거예요. 자, 일단 이해하려는 의도를 가지고 그 사람과 대화를 한다. 그리고 그 사람 중고 틀 속에 들어가서 그 사람 관점을 통해 사물을 보고 그 사람 감정을 깊이 이해를 하고 이해한 감정을 입으로 표현을 하면서 나눠야 된다. 이런 이야기죠. 자, 그러면 공감적 경청을 어떻게 할 것인가? 공감적 경청이 아닌 게 뭔지를 알면 공감적 경청이 뭔지를 알 수 있어요. 우선 공감적 경청이 아닌 걸 한번 볼게요. 다 들으면서 충고하고 상담하고 응수하고 논박하고 해결하고 고치고 바꾸고 판단하고 동의하고 반대를 하고 질문하고 분석하고 단정을 짓는다. 여러분들이 아마 이런 걸 해보셨다면 여러분들은 공감적 경청을 하지 못했을 겁니다. 혹시 들으면서 충고한 적 있나요? 그건 그렇게 하시면 안 되고 이렇게 하셔야 돼요. 자, 중간에 말을 자르고 또 상담한 적 있나요? 그런 상황에서 이렇게 하는 게 좋아요. 응수, 논박, 해결하고 고치고 바꾸고 이렇게 계속 자 지적을 할 수도 있고 자 이런 걸 많이 하셨다면 여러분들이 공감적 경청에서 많이 벗어나 있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화면이 안 바뀝니다. 이제 됐나요? 네. 자 다시 보세요. 여러분들이 들으면서 충고하고 상담하고 응수하고 논박하고 해결하고 고치고 바꾸고 판단, 동의, 반대, 질문, 분석, 단정. 만약 이런 경험을 하셨다면 그건 공감적 경청이 아니다라는 거죠. 그럼 공감적 경청은 뭐냐? 자, 말하는 사람의 내용은 물론 의도, 정서까지 반영을 해주고 자신의 말로 정리를 해주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이 공감적 경청을 이해를 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잘 아는 옛날에 그 최진실이라는 영화 배우가 있었죠. 최진실 다 아시죠? 최진실 씨가 자살을 했습니다. 그죠? 자, 이분이 자살을 할 시점에 자, 이 국민들한테 사채업자다. 최진실은 사채업자다 이렇게 내몰렸죠. 막 악플에 시달리고. 그래서 이제 이 최진실 씨가 밤에 잠도 못 자고 매일 술 마시고 불면증에 시달리면서 주변 사람들한테 뭐라고 이야기했냐면은 세상 사람들이 무서워요. 죽고 싶어요. 자, 세상 사람들이 무서워요. 죽고 싶어요. 이런 이야기를 많이 했단 말이에요. 그때 최진실 씨 엄마가 뭐라고 이야기했을 것 같아요? 자, 여러분들이 엄마라면 어떤 이야기 했을까요? 아마 대부분의 엄마는 이렇게 이야기할 거예요.
네가 죽기는 왜 죽니? 니한테 아들도 있고 딸도 있는데 네가 대한민국의 국민 여배우인데 술 그만 먹고 이제는 빨리 집에 일찍 들어와서 애들하고 빨리 잘 생각을 해야지. 맨날 집에 늦게 들어오고 술 먹고 도대체 그게 뭐니? 뭐 이렇게 좀 잔소리를 하지 않았을까요? 그 당시에 그 여러 심리학자들은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최진실 씨를 죽인 사람은 다름 아닌 엄마다 그래서 엄마가 최진실 씨를 죽였다 이렇게 이야기를 많이 했어요. 그 이야기가 무슨 이야기냐면 엄마가 딸을 충분히 공감적으로 이해를 해줬다면은 딸은 자살을 안 했다는 이야기입니다. 근데 엄마가 심하게 잔소리 꾸지람을 많이 했다는 이야기죠. 맨날 술 먹고 늦게 들어오고 너 뭐 하는 거지? 어? 네가 애들 돌봐야지 엄마인데 뭐 이런 식으로 이제 그 꾸지람을 했다는 이야기. 근데 여러분들 이제 정말 최진실 씨를 죽지 않게 살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은 이렇게 하는 게 참 좋겠죠. 아마 그 최진실 엄마가 말입니다. 네가 사채업자가 아닌데 많은 사람들이 사채업자로 매도를 하고 있으니까 정말 네가 죽을 만큼 힘이 드는구나. 그렇지만 엄마가 있으니까 걱정하지 마. 엄마는 네 마음 알잖아. 만약 이렇게 달랬다 그러면 어떨까요? 아, 이 세상에 우리 엄마는 내 편이네. 그럼 좀 숨통이 트이지 않았을까요? 한번 다시 보세요. 네가 사채업자가 아닌데 많은 사람들이 사채업자로 매도하고 있으니 네가 술을 먹지 않으면 안 되고 밤에 잠을 못 잘 정도로 정말 많이 힘들구나. 정말 죽을 만큼 힘이 드는구나. 그러면서 그 딸을 부둥켜 안고 좀 같이 울어주고 공감을 해줬다면 어땠을까 말입니다. 과연 그 욕실에 들어가서 목매달아 자살을 했을까요? 자살하는 사람들의 마지막 심리는 뭐냐면요. 이 세상 단 한 사람이라도 내 마음을 알아주는 사람이 있었으면 좋겠어. 라는 그 몸부림으로 자살을 하는 거죠. 내 마음을 알아달라는 마지막 몸부림이 바로 자살입니다. 비단 최진실 씨만 그런 게 아니라 이 세상에 많은 우울증 환자들, 자, 많은 자살 충동을 느끼는 사람들의 그 중심에는 바로 공감이 부족하다는 거죠. 공감. 이 세상에 단 한 명도 나를 알아주는 사람이 없는 그 외로움, 그 고독함, 그 숨 쉴 수 없는 그 마음의 답답함 때문에 그렇게 이제 우울증에 걸리고 자살 충동을 느낀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제 사람을 바꾸는 힘은 충고나 상담이나 뭐 훈계나 가르치는 게 아니에요. 옳은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심판관의 역할을 해서는 절대 사람을 바꿀 수가 없습니다. 제가 이제 20년 동안 상담 쪽 일을 하다 보니까 이제 많은 사람들을 제가 상담하고 치료를 했는데요. 자, 목사님의 자녀들, 학교 교사의 자녀들이 의외로 우울증에 많이 걸리고 대인 공포증을 갖고 있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목사님의 자녀나 교사의 자녀는 원래 건강해야 되지 않을까요? 근데 왜 목사님의 자녀와 교사의 자녀들이 이렇게 우울증이 많이 걸리고 대인 공포증이 많이 걸리느냐 이 말입니다. 자, 목사나 교사나 두 분 다 어떤 구조냐면요. 가르치는 것에 익숙한 사람들이에요. 가르치는 것에. 올바른 것을 가르치는 데 익숙한 사람이다. 자기 자녀들이 잘못된 행동을 하면은 고쳐야 되고 바로 잡아야 되고 훈계해야 되고 가르쳐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사람들은 이 부모가 가르치게 되면은 당연히 마음의 산소가 없어지죠. 우리 집은 숨 쉴 수 있는 공간이 되었으면 좋겠는데 집에 들어가서도 숨을 쉴 수가 없어요. 집에 들어가서도 보니까 잔소리하고 꾸지람하고 충고하고 자 나를 계속 이렇게 훈계하는 사람들만 있어. 그러면 어떻게 숨을 쉬겠습니까? 자 여러분들 고객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고객들의 80% 사람들은 이렇게 마음의 산소가 부족한 사람들입니다. 그런 고객들은 충고나 상담이나 뭐 훈계나 가르치는 걸 원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자 누군가 내 마음을 알아줬으면 좋겠고 내 편을 들어줬으면 좋겠고 응? 나를 이해해줬으면 좋겠고 그런 마음으로 정말 정말 실로라기 하나를 붙잡고 싶은 그런 마음으로 간절한 마음으로 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제품을 팔기 이전에 마음을 우선 알아줘야 된다. 마음. 예? 이 마음을 공감하지 않으면 제품은 들어갈 수가 없는 겁니다. 근데 마음을 알아줘 보세요. 그럼 제품 따라 들어가죠. 그래서 이제 공감적 경청이 이렇게 중요하다는 걸 이해를 하면서 지금부터 이제 그 방법을 한번 배워봅니다. 우선은 1단계는 자 상대방 입장이 되는 겁니다. 상대방 입장이 되고
그리고 상대방 감정을 짐작해야 돼. 그리고 짐작한 것을 말로 표현을 하는데, 자, 짐작한 것을 말로 표현하는데, 표현할 때는 1인칭으로 해야 돼요. 당신은 뭐뭐에 대해서 뭐뭐한 느낌이겠네요. 이거예요. 당신은 뭐뭐에 대해서 뭐뭐한 느낌이겠네요. 자, 아까 최진실 씨 같은 경우 보면은, 당신은 사채업자가 아닌데 사채업자로 내몰리는 현실에 대해서 죽고 싶은 만큼 힘든 느낌이겠네요. 이런 거죠. 이해되셨나요? 자, 이 구조가 이해되면 손 한번 흔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당신은 사채업자가 아닌데 사채업자로 내몰리는 상황에 대해서 죽을 만큼 힘든 느낌이겠네요. 그러니까 고객과 대화하다 보면은 이제 고객이 힘든 이야기들이 있지 않습니까? 어우, 남편이 회사를 잘 다니다가 교통사고로 이렇게 병원에 입원했으니 정말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마음이 너무 암담하시겠어요. 암담하시겠어요. 자, 이런 형태의 그런 표현이 되는 거죠. 자, 이 구조를 이제 이해를 하시고요. 자, 하나의 형식을 제가 만들어 놨습니다. 이렇게. 당신은 뭐뭐에 대하여 뭐뭐한 느낌이겠네요. 자, 당신이 지금 한 말에 대해서, 지금 한 내용에 대해서, 또는 어떤 이 말의 주제에 대해서 화난 느낌이겠네요. 좌절된 느낌이겠네요. 흥분된 느낌이겠네요. 슬픈 느낌이겠네. 짜증스러운 느낌이겠네요. 무시받은 느낌이겠네요. 오해받은 느낌이겠네요. 뭐 행복한, 신경이 쓰이는, 뭐 마음이 내키지 않는 다양한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표현이 되는 거죠. 자, 네, 여러분들 오늘 이제 배운 이 공감적 경청을 하나의 형식으로만 보시면 안 됩니다. 자, 공감은 기술이라기보다는 어쩌면 마음의 태도의 문제라고 이제 볼 수 있습니다. 마음의 태도. 자, 마음의 태도가 진정으로 그 사람을 공감하고자 하는, 진정으로 이해를 하고자 하는 그 마음이 없는 상태에서, 자, 형식적으로만 당신은 뭐뭐에 대해서 힘든 느낌이 있나요? 이런 말을 한다면은 그 사람은 오히려 비웃는 거죠. 그 사람을 가지고, 그 사람 마음을 가지고 장난을 치는 거죠. 장난. 그래서 공감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정말로 진심으로 그 사람을 이해하고자 하는, 공감하고자 하는 그 마음을 가지고 대화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진실한 관심과 사랑이 없는 상태의 공감은 오히려 그 사람을 매도하는 것이고, 그 사람 마음을 가지고 장난을 치는 것이다. 그렇게 이해를 하셔야 돼요. 자, 일단 이렇게 이야기하다 보니까 시간이 거의 다 되었습니다. 제가 그 뒤에도 좀 더 진도를 나가려고 했는데 공감이 워낙 좀 중요하다 보니까 이야기가 좀 길었습니다. 뭐 내용을 많이 이야기하는 것보다는 하나라도 제대로 아는 게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어쨌든 그 오늘 제 이야기를 들으면서 여러분들이 그 상담을 할 때 어떤 마음가짐을 상담을 해야 되는가? 저는 그 영업을 하거나 상담을 하는 사람들은 사람을 살리는 일을 한다 이렇게 봅니다. 사람을 살리는 일을 한다.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정말 죽어가는 사람을 살릴 수도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마음가짐을 지금부터 좀 바꾸셔야 돼요. 나는 제품을 파는 사람이 아니다. 나는 판매원이 아니다. 나는 사람의 마음을 공감하면서 그 사람을 살리는 일을 하고 있는 사람이다. 자, 한 사람의 생명을 살리는 일을 하고 있다. 이런 사명감을 좀 가져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여러 이야기를 드렸는데, 자, 이 뭐 대화 기법이 중요한 게 아니라 여러분 마음 안에 얼마나 큰 사랑을 채우느냐, 얼마나 큰 사랑으로 고객을 바라보고 고객과 상담을 하느냐, 이 마음가짐이 더 중요하다는 말씀 드립니다. 그런 마음가짐이 만들어지면은 뭐 기법이나 기술은 따라오는 거예요.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어릴 때 우리 아기를 키울 때 말입니다. 어린 아기를 키울 때 어땠습니까? 엄마는 아기 키우는 법을 배우고 아기를 키웠나요? 아기를 어떻게 키워야 될지 그 모든 기술을 배우고 엄마가 되셨나요? 그게 아니죠. 전혀 기술을 모르는 상태에서 엄마가 되지 않았나요? 자, 아기를 어떻게 키울지 전혀 모르는 상태의 엄마가 되었지만은 아기를 사랑하는 마음이 있다 보니까 아기를 어떻게 키워야 될까? 어떻게 대화를 해야 될까? 이런 거는 그냥 마음에서 나왔죠. 그냥 자연스럽게 진행이 되지 않았나요? 그렇죠? 그래서 아기를 잘 키우는 것은 기술의 문제가 아니라 엄마의 사랑의 문제였다. 사랑만 있으면 아기를 키우는 게 그냥 따라오는 문제였습니다. 고객 상담도 마찬가지예요. 고객 상담도 어떤 기술을 잘 익히는 것보다는
고객에 대한 충분한 사랑을 갖고 있으면은 기술은 그냥 따라오는 거죠. 자, 오늘 제가 강의했던 내용도 이제 그런 관점에서 이해를 해주시면은 훨씬 쉽게 와닿을 겁니다. 아셨죠? 자, 오늘 좀 도움이 많이 되셨습니까? 도움이 되신 분 손 한번 흔들어 주시고요. 네, 교수님. 네네. 오늘 어쨌든 화창한 봄날 이제 코로나 바이러스의 그 비대면 접촉도 이제 해제가 되었으니까 여러분들 사업이 10배, 100배 성장하는 그런 멋진 계기가 되기를 바라면서 저도 항상 여러분들 응원하겠습니다. 자, 힘차게 하루를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